복잡하고 분주한 도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습니다. 밤에도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바빠집니다.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일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새벽까지도 떠들썩한 도시. 그 한켠에 무심히 앉아있는 아이들을 제작진은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인적 드문 주택가나 공원, 도심 뒷골목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저기 누구신데요? 지금 밤늦은 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뭐해요? 저요. 그냥인데요. 그냥 있어요? 네. 밤 늦었잖아. 집에 안 가고? 누구신데요? 아니 그냥 이렇게 촬영 중인데 궁금해서 안 가고 있어서. 뭐가 궁금한데요? 왜 집에 안 가냐고. 이렇게 집이 늦었는데. 없으니까 안 가죠. 집에 없어요? 집 없는데요. 그럼 집 나왔어요? 집 나왔는데 왜? 언제 나왔어요? 그쪽 아실 거 없잖아요. 혹시 왜 나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집에 그냥 뭐 같으니까. 귀찮은 듯 자리를 피하는 아이는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살이야 다들? 16. 17. 19살? 집에 안 가고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냥 할 거 없어. 막 이래라 저래라 일찍 와라 이런 것도 싫고 그냥 그럴바에 그냥 제 맘대로 살라고. 집에서 나온 지 2개월 됐어, 2개월. 2개월 됐어? 예, 누구 맘대로? 드디어 2개월 채웠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아빠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집은 어디야? 저는 원래 전주요. 전 서울이요. 서울? 네. 서울은 여기까지 왔어? 계속 방황하면서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공부 못한다고 때려서 처음에 도망 나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래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좀 방황을 했어요. 어떤 데서 방황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어울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현실에 제작진은 놀랐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출 청소년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가정 해체 속도가 좀 증가하고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의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숫자로 보면은 한 연간 2만 9천 명 정도 가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년째) 거리에서 가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송정근 목사. 예, 아이들이 노는 아주 재밌는 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가. 예, 방과 후에 다 문 닫고 이렇게 나갔을 때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아지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종종 아울리치 구역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한 번씩 봅니다. 아웃리치란 거리에서 아이들을 발견해 도와주는 활동인데요. 송정근 목사 같은 현장 전문가는 현재 집을 나온 아이들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잠깐 좀 실례 좀 해요. 이게 청소년 설문조사 좀 받고 있는데 좀 올려줄 수 있어요? 가출 청소년 실태조사 하는데 혹시 현재 지금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웃리치 활동 중에 설문조사를 같이 하는 송정근 목사. 작년에는 세계 빈곤 퇴치회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 60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 가출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최근의 추세가 이제 가출의 초기 가출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 정도까지로 첫 가출 경험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조차도 자기 의지로 집을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정근 목사와 세계 빈곤 퇴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은 중학생 때 첫 가출을 많이 했는데요. 초등학생 비율도 적지 않아서 놀라웠습니다. 가출 횟수는 3번 이하의 단순 가출이 가장 많았지만 7번 이상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아이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안에 집에 들어가는 단순 가출보다는 한 달 이상 장기 가출하는 아이들이 39%에 이르렀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아이들 중엔 순간적인 충동으로 단순 가출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가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0일째? 9개월. 9개월이요? 진짜요? 네. 9월달부터 가출했는데. 왜? 자서요, 일어나고 엄마 옆에서 엄마 친구를 만나고요. 노래방에 갔다가 그리고 뭔 짓이 이게 또 놀아요. 가봐. 여기서 몇 시까지 놀아? 한 새벽까지 놀다가 시내 가서 놀아요. 그리고 또 자요. 잠은 어디서 자? 잠이요? 친구 집이요. 집 나온 지 그럼 며칠 됐는데? 7주랑 됐어요. 학교는 몇 번째 가출이에요? 35번째. 셀 수 없다고 뜻이죠. 아까 언제 올라가? 몇 학년 때부터? 중1이요. 그럼 잠은 어디서 자? 여기요. 학교는? 진짜 목이 다 뜯겨요 진짜로. 이거 며칠 잤어? 3일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이 공원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아이들. 왜 아이들은 집이 아닌 거리를 선택했을까요? 엄마를 볼 시간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혼자 먹고 자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엄마가 밥 한 번 차려주시면 그것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도 저 혼자고 쓸쓸하고 외롭고 외동이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고 좀 심하게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욱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랬어요. 집에 안 가? 집이 뭐예요? 아빠가 때리니까. 아빠 때리고 왜 때려? 몰라요? 샌드백인가 보죠. 아빠가 화나면 다혈질이라서 때릴 때 좀 심하게 때리잖아요. 어떻게 때려요? 그냥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잡으면 돌멩이나 이런 거. 작년에도 삽으로 맞았거든요. 한번 삽으로 머리 맞으면 골로 가죠. 더 있다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아이들. 오늘도 진수는 어제처럼 좁은 의자 위에서 불편한 잠을 청합니다. 세계 빈곤퇴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진수처럼 장기 가출 아이들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정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정이 빈곤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와의 그 가족 해체, 가정 해체, 그 이혼이라든가 또는 이제 별거 아니면은 또 그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양육의 부재 또는 심지어는 이제 가정 폭력, 친부모님이나 또는 그 양육권자의 어떤 폭력.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방치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부모나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작진은 전주에서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귀엽다. 막 진짜 막 링링하게. 난 심플한 게 좋아. 사고 싶지? 사주세요. 살 돈은 없어? 네, 사주세요. 그럼 나 이거 살게요. 한창 외모에 관심을 쏟을 나이. 하지만 수지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시내 구경을 하고 수지가 돌아간 곳은 허름한 여관방. 수지는 이곳에서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수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집을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왜 좀 가출했지? 아빠랑 집에 있기 싫어서. 아빠 맨날 집에 오면 컴퓨터만 하니까. 컴퓨터만? 네. 아니 그냥 집에 오면은 게임만 해요 그냥. 게임만? 네. 너 말도 안 하고? 말도 없어요 잘. 그럼 아빠랑 대화하려고 한번 해봤어? 아빠랑 말하려고 그러면 말 안 통해요. 그냥 서로 싸우고 끝나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네. 아빠가 안 받아줘요. 아빠가? 네. 그냥 밖에서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부모님은 수지가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그 후 아빠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가출을 반복했던 수지. 수지는 이제 집보다는 거리가 편합니다. 제작진은 수지 아빠 서영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사회 나가서 직장 나도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항상 이제 저한테는 부족했던 것 같죠 아마도. 그 아버님이 오면 안 돌봐주고 컴퓨터 게임. 네. 그게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저도 나름대로 일을 하다 오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냥 어떤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한 건데, 근데 걔가 보기에는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긴가민가. 아빠의 사랑을 원했던 수지. 하지만 딸에게 무심했던 아빠. 이제는 거의 남남이 됐습니다. 시험을 뭐 본다고 한들 붙게 하겠냐. 요즘 힘들어요. 요즘 혼자 있는 것도 편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수지가 원하는 도움은 주겠지만 같이 살 마음은 없다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외면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수지. 수지 같은 아이들이 거리에는 많습니다. 집 비번 바꿨어요, 나가니까. 어깨 펴. 10번 넘게 바꿔봤어요. 부모님 좀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요. 좀 심하게 싸웠나 봐. 네, 어쩔 땐 막 말리다가 맞기도 하고. 아빠 미친 짓 해서 아빠가 어떻게 되세요? 칼 들고 같이 죽자고 막 그러고 막 뭐지? 엄마 죽이러 간다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 네. 집에 들어가도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로 답답한 집과 변하지 않는 가정 환경을 꼽았습니다. 그 가출한 이유가 뭐냐?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 그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들어가서 잘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안 변해요. 거리에는 20만 명의 가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문제 하나 비행 청소년으로 차갑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출을 가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가출 청소년이 발생되면 다 집에서 잘못 키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동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또 지내겠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내가 밖에서라도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행복하지 않거나 나를 보호해주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는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정책은 아주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세요? 방송국 아저씨. 안녕하세요. 있었네? 네. 하리는? 팔이요? 좀 다쳤어요. 다쳤어? 네. 제작진은 촬영 초 공원에서 밤을 지새던 소녀 사랑이를 찾았습니다. 사랑이는 현재 집을 나온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 새어머니 계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다가 다시 또 되게 많이 집을 옮겨 다녔어요. 고모 집, 숙모 집, 또 큰아빠 집, 할머니 집, 뭐 이모 할머니 집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다가 엄마 아빠도 그냥 막 사람을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다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 사랑이는 지금 아는 동생들과 함께 지하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출팸인데요. 가출한 아이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죠. 뭐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이 야, 뭐 여기서 뭐 이상한 짓 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야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 착한 애들이고 그냥 가족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나도 어차피 엄마 아빠를 먼저 등져버렸으니까 똑같잖아요. 난 내 가족은 나는 같이 사는 이 식구 애들. 오후 4시가 돼서야 첫 식사를 준비하는 아이들. 음식은 컵라면입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 네. 언제 떨어졌어 쌀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네. 그동안은 뭐로 먹었어? 굶었어요. 굶고 그냥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굶는 일이 다반사인 아이들. 컵라면이지만 배를 채울 수 있는 날은 그나마 행복합니다. 김치는 없잖아.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돼 보이는 김치지만 사랑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치는 어차피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이요? 얼마나 많이 굶어왔어 지금까지? 딱 5일. 5일 정도? 네. 물만 먹고. 물만 먹고?
진짜 오이도 물 먹잖아요. 걷기가 싫어지고요. 세상이 노래져요. 진짜 노래져요. 사람도 차마 노랗게 보일 정도로. 5일간 굶은 이를 태연하게 말하는 사랑이. 굶는 것이 일상이 된 까닭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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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가 부른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랑이와 아이들. 하지만 부모 없이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기 가스 안 되고 물도 안 돼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 번호 있잖아요. 시급한 게 뭐예요? 이렇게 사는데. 먹는 거. 또? 월세 걱정. 일자리. 예, 월세는 일단 버리고 일자리만 쓰면 내가 월세를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집을 나서는 민수와 사랑이. 저희 지금 일구하러요. 일구하러? 네. 발 아까 붕대는 어떻게? 풀었네. 일 가서요. 다리 다쳤으면 잘 안 시켜주니까 장애인도 안 시켜주잖아요. 가니까 차에 풀고 가는 거. 앞에서 풀고 가는 거야? 네. 두 아이가 향한 곳은 대구 시내 중심가. 왠지 통닭. 왠지 통닭이 없는데. 안 해. 저기 있다. 사랑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뿐입니다. 저기 사장님, 저 앞에 잔단지 보고 왔는데요. 예. 혹시 알바 구해요? 알바? 네. 몇 학년이야? 저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이요. 네, 그 부모님 동의 필요해요? 부모님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요. 여기는 그 단속 나오고 괜히 안녕히 계세요. 미성년자라서 어떻게든 부모님 동의 필요하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일을 하려면 법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사랑이. 저 밑에 장단지부요. 네. 왔는데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알바도 먹고 있는데 이제 뭐 먹고 살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랑이와 민수가 부모 동의 없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는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 불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진짜 누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아닌데 누가 앵기고 술 따라주고 술 같이 먹어주고 진상 부린 거 다 받아줘야 되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속 다 베리고 마음의 상처 있고 웃음 팔고 다니고 억지 웃음 팔고 다니는데 얼마나 했어요? 딱 5번 했었어요. 5일? 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간뒀거든요. 진짜 술을 마시니까 술병도 걸리고 막 속도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돈이 있어도 빠져나가는 건 금방이고. 지금까지도 간신히 버텨온 사랑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는 사랑이. 전화 소리에 겨우 일어나는데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공기도 안 좋은 지하방이라 감기에 걸린 모양입니다. 몸 좀 어때? 안 좋아? 집을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아플 때가 가장 서럽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마땅히 살 집도 없고 그때는 되게 힘들어서 막 자해도 해보고 죽으려고 옥상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한 적 딱 6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봤어요. 네, 근데 정상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이제 죽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거. 발목으로. 그게 다 해서 그래도 돈이 없었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주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비가 멈췄습니다. 주위에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민증 하나 청구해도 그냥 막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뭐 스마커. 몸이 좀 나아졌는지 누군가 통화를 하는 사랑이 동생들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중입니다. 일자리 구하려고 그러면 아는 언니한테 민증도 사가지고 그걸로 나이 속에서 일하고? 민증 얼마야 그러면? 한 기본 시작이 3에서 4요. 3만 원, 4만 원? 네. 그냥 성인들은 재발급 받으라고 파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 그냥 미성년자들이 또 죽거나 제가 갖고 있던 거나 지금 뭐 자기 친척들이나 뭐 그런 것들 훔쳐가지고. 마침 주민등록증을 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출한 아이들 사이에선 주민등록증을 사고 파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3만 원이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주웠어요. 하나 좀 안 되죠? 알았어요. 3만 원. 갑니다. 예. 옷 보니까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네, 생긴 거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닮아서 어디 가서 안 닮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이제 구미나 그런 데 가서 공장에 아르바이트 알아보려고 해요. 성인들을 하니까 공장은 남자가. 그쪽 아르바이트 알아본다고? 물론 이런 일은 불법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은 생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강도나 절도, 폭행,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생존의 절박함에 쉽게 성범죄에 노출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어린 가출 소녀들. 가출한 청소년들을 모텔에 가두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의 한 모텔입니다. 조직 폭력배 20살 송모 씨 등 7명은 가출한 청소년 18살 이모양 등 2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곳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양 등을 모텔에 감금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익산과 대전의 모텔들을 돌며 강요한 성매매 횟수만
750여 차례나 됩니다. 이들은 하루에 많게는 5차례나 성매매를 가정의 울타리 없이 사는 거리 아이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어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 그런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일단 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능력을 자기를 생존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 밖에 나가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생존 욕구를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보호자만큼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는 자기 방법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나와서 이제 나하고 다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먹고 살라고 또 나쁜 짓도 할 수도 있고. 전 처음에 나는 집 나오기 전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욕 막 하고 있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느껴보니까. 이런 건 다 자기들 다 느껴봐야 돼요. 사람들 다 느껴봤다 하잖아요. 우리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냥 나랑 죽을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나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랑이와 민수. 이 택배네 이것도. 사랑이는 이런 생활이 힘들어 집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하면 미성년자 안 받아요. 이름 적어놔도 안 돼? 부모님이란 사람은 진짜 보기 싫었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똑똑똑 하니까 대답이 오길래 띵동 눌렀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어떤 이상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쪽 누구세요? 가니까 저 이쪽 집 이사하는 분인데 누구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 전 사람은 어디 가서 이사 가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지듯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언제? 그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이네. 부모에게 외면당한 사랑이. 하지만 사랑이도 보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다. 누나 눈치, 언니야 눈치 반짝반짝한 거 보여. 네네네. 여기 얼마 만에 온 거야? 2년. 2년? 야, 2년. 깎고. 할매 뭐하는데? 사랑이가 찾은 곳은 할머니 집. 그분 안에 집에 싸가지고. 난 잘 산다. 또 올라가. 니는 밥 잘 먹고 잘 있으면 되기서 된다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이를 보고 할머니는 눈물부터 보입니다. 항상 할머니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손녀딸입니다. 어디 좀 말하면 나 죽었네. 할머니의 눈물이 속상한 사랑이. 하지만 결국 사랑이도 눈물을 보입니다. 저 방송 들미도 가족 수업 붙들래 어야 되었는가 어디 어야 되었는가. 만약 저 방송에 아들 나오면 그거 보고 할머니 방송만 들어보고 우고 나서 어디로 연락이 되겠지. 내인데라도 전화하면 되겠는데 안 한다 싶고 어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어디가 한쪽 구석 맞아 죽었나 싶은 마음 주장 그 마음이 들어. 그게 주장 걱정이. 함께 살 때는 집안일도 곧잘 도와줬던 착한 손녀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할머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엄마이 아닌데다가 자꾸 학교라도 가가지고 다른 아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연락 자꾸 오고 하니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또 야를 후지받고 자꾸 이랬는 모양이래. 난 같이 중학교 들고부터는 내가 안 있었거든요. 저 어머니한테 가라고 딸내미 키우고 싶다 해갖고 난 글로 가게 보내고 나눴지만 그게 설거지고 시계는 거나 자꾸 시계를 주라 하고 가만 보니 용돈도 주지도 않고 사무 이랬는 거예요. 이래는 이게 몸빼기는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난 그게 몸빼기 줄은 몰랐는데 몸빼기 가는 줄은 몰랐는데
나도 어머니 없이 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그걸 이것들이라도 그래도 잘 저거 해도 되겠는데 왜 이래 줬나 싶은 게 요새 생각하니 나도 너무 잘못했다 싶은 마음도 들고. 할아버지 살 빠진 거 봐. 밥 좀 먹어라. 할아버지는 사랑이가 없는 동안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늙으셨어? 네. 그러니까 모습은 그대로인데 몸이 늙었는 거. 사랑이는 할머니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 하나인 작은 집에서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벅찬 할머니에게 사랑이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알았다. 쌀 다 떨어졌잖아요. 뭐가 이거 파리 잡은 거가 설마? 가네요 이제. 야.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이거 시원하면 안 돼. 이래갖고 어머니 모자 있지. 그래 안 된다 카대. 같이 모이면. 나는 아빠한테 안 간다. 할머니 간디. 할아버지 뭐 밥 잘 챙기물었대.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간다. 너랑 해야 돼. 언제 또 사랑이를 볼 수 있을지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돌아가는 길. 올 때와는 다르게 사랑이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봤을 때 진짜 보러 오지 말걸. 괜히 와가지고 마음만 아프고. 근데 또 가니까 더 있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 있고 싶은 마음? 더 있고 싶은 마음. 근데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랑이. 18살 사랑이가 살아가기에 현실은 무겁기만 합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만큼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The numbers, well, so the NISMART, which was the last national study done, estimates that there's anywhere between 1.5 and 2 million you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have a homeless episode per year. Family conflict is the number one reason that young people absence themselves from home. So either they're kicked out or they leave. 미국도 1960년대까지는 우리처럼 가출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시 가출하고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미국 정부도 가출 청소년 문제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이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 법의 첫 장에서는 아이들이 가출한 이유는 누군가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이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The act is very specific about the fact that those dollars and those programs are intended for young people who are not in the care and the custody of the state. That they se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young people in their care, and the federal government is seeing their responsibility as filling in the gaps, conceivably. But it mandates how the programs run, who's eligible, length of time,
and then allocates dollars in the federal budget.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은 연방정부가 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센터의 설립과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집을 나온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선 것이죠. 제작진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맨해튼 중심에 있는 커버넌트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커버넌트 하우스는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선단체입니다. 이곳엔 현재 32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verybody's welcome? Everybody's welcome here at Covenant House. You don't turn them out? Or? No, if you meet our age requirements, you're, and we have room, we have space, we have a bed, you're able to sleep here. 이곳에선 언제든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현재 미혼모 25명, 남자와 여자아이들 각각 5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주로 16살에서 20살까지의 청소년들이 18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숙식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환생활 프로그램, 즉 컴퓨터 활용법이나 직업 체험 등 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d not all of them, but a lot of our young people don't have certain life skills. Like a lot of people in general don't have certain life skills. Knowing how to pay your bills on time, learning all these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that part of ROP is they're learning how to pay bills. Some ROPs, they're learning how to cook. They're learning how to shop. They're learning all these different things that, that they're going to need to take over when they start having their own place and when they live on their own. 제작진은 커버넌트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매튜를 만났습니다. 매튜 역시 가족 문제로 집을 나왔는데요. 거리에서 살다가 3달 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I'm looking into getting involved in the ROP program for further housing, also educational services. And they also have a program for helping you to get a job. They go over your work history, get you to put together a resume, and get you to the point where they now introduce you to opportunities where you can get work. So on a lot of levels, basically working you towards that point where you'll be able to be independent and support yourself. 법률가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매튜.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됐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Honestly, I've never been a person to give up on myself or, to never put any dream beyond myself. I kind of lost that assistance from my dad and from family. So being able to have someone else kind of step in and fill that role and be able to help you along in those dreams, it's such a great thing. It's such a great opportunity. It's definitely one of our exam rooms where our kids come get full checkup. I mean, we obviously have over 300 people in this building, and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physically okay. A lot of them haven't had a checkup. You go from living on the street into some proper care. When's the last time, you know what I mean? I personally haven't lived on the street, but when have you been able to see a doctor? You might have seen one 10, 12 years, since you were a little kid. So that's just one of the things that we definitely provide for our youth. 이곳 의료실은 거리 청소년들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는데요. 2명의 의사와 30명의 스태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넌트 하우스는 가출 청소년들의 보호와 자립, 그리고 건강까지 체계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해 150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Well, I believe city government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youth in its greater plan.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youth are taken care of. And when we identify a particular issue, such as runaways or homeless youth or at-risk youth, we identify resources for them. So I think our city government is aware of that and needs to put all the resources that they have in making sure that youth are taken care of, whether it's domestic, whether it's for educational purposes, whether it's for employment purposes, whether it's for literacy or any other facets that we work with, then, you know, it's something that they all are in tune with and basically doing the best that they can to make sure it's taken care of.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부천역 앞에 작은 천막 식당이 차려집니다. 청소년 심야 식당 청개구리인데요. 거리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임시 식당이죠.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들의 삶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끝난 후에는 같이 해야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정아 씨. 그녀는 2년 전 뜻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리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어른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식당이 꾸준하게 문을 열자 단골도 많아졌고 지금은 거리 아이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글쎄요, 한 번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주고 이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지금은 나한테 요청을 안 했지만 어느 날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요. 따로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적어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있지만 그 수가 적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리에 있습니다.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 아이들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정아 씨는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오로지 놀고 싶어서 나오는 아이거나 그 구속이나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좀 이상한 아이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 때를 놓쳐서 누군가 적절한 시기에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처음 한번 해보고 그 다음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습관적으로 가출하게 되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성인들도 자기가 굉장히 많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 일자리도 없고 잘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그만두었고 떠돌이처럼 살면서 인성도 망가져 있고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있어? 제작진은 사랑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다시 찾았습니다. 누나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네. 왜 사라져? 사랑이는 동생들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고객님의 사정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을 감춘 사랑이. 제작진은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랑이.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랑이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이 거리 어딘가에서 집 없는 아이들은 위태롭게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굶는 거예요. 굶고 잘 데 없고. 네, 진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산다는 거 진짜 좋은 건 거 알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사정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쳤다고 바깥에서 이렇게 발발 떨면서 돌아다니고 떠돌이 생활하고 친구 집에서 언제 살고 누가 쪽팔리게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집보다 들어가기 싫은 거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으니까 이런 거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우러나오고 진짜 내가 막 대통령이었으면요 법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꿨을 것 같아요. 이래서는 진짜 청소년들이 진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애들 다 모아서 데모나 할까? 아주 꿈이 있어요. 네일 아트. 가수요. 가수? 네. 주방장도 되고요. 뭐 조리사도 되고. 평범한 직장 가지는 거예요. 네일 아트라고 메이크업.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